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급락을 보였던 반면 오늘장 시작하면서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 초반부터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석가들도 또 많은 좀 고민이 드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저희 신세계 2부를 통해서도 현재 구간의 시장 흐름과 변동성에 대한 부분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는 더욱더 편리하게, 더욱더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 재우는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현재 구간에 대해서 시장 흐름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먼저 12시가 지난 현재 시각에서 보는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어제 1부장에서 30분에 개장을 한 이후 10분도 되지 않은 시각 안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은요, 상승을 넘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1.80%까지 뛰어오르면서 2666.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1% 넘는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6,56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습니다.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3660달러 선에서 그 움직임이 좀 정근 상한입니다. 0.2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오늘의 시장의 주인공은 지수로 좀 쏠려 있는 만큼 다른 종목에 관해서는 좀 움직임이 적은 상황입니다. 골드는 1334.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일부에서도 같은 성산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역시 개장과 함께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습니다. 1% 넘는 급등으로 64달러를 단숨에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64.1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개장을 하고 30분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 이 30분 안에 정말 많은 시장의 움직임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좀 추가가 됐으니까요. 거래 대금도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이슈 먼저 김경민 PD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민 PD.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개장과 동시에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한 25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우에 속해 있는 지금 캐터필러와 애플 같은 경우에 2% 넘게 지금 상승을 해주면서 다우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S&P 500 역시 IT주가 좀 상승을 견인하면서 1.2%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 어제 장에서 좀 많이 빠졌던 빵주가 오늘은 좀 약진을 해주네요. 그러면서 1.4% 정도 지금 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한 5분 안에 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굉장히 좀 놀라움을 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지금 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지수에 대해서는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0포인트 하락 후 상승으로 좀 빠르게 전환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반등을 시장 쪽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안도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장의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나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빵주에 대해서는 오늘장 다시 좀 힘을 실어주면서 이런 안도감에 더욱더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1부 초반과 그리고 1부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과 지금의 현재 상황은 정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이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을 때 지수에 대한 방향성, 반등,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지금 저도 아까 일단 2524선에서 매도 진입을 일단은 들어갔고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일단은 지수 선물에 대해서 매도 진입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지금 다시 쉬는 시간 이후에 왔었을 때 20선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20선까지 내려가서 정리해놓고 다시 매도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단기적인 뷰도 단기적인 뷰지만 지금 제가 일단은 방송하면서 이걸 그려놨거든요. 자, 네네.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때 어떻게 간지를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와서 지금 이제 방송 중간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이 상황인데 보세요. 일단은 이게 2008년도 리먼 때입니다. S&P 지수 선물에 대한 일단은 차트인데요. 자, 지금 3월 이게 월봉이고요. 3월 달에 일단은 20선 이평선 그 전에도 일단 반등이 나왔지만 21선 이평선에서 한번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반등 나왔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내릴 거다. 예. 반등 나오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평선 위에 살짝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인 급락세로 가냐면 도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봉에 그 다음 달이게 됐죠. 봉에 그대로 밀고 난 뒤에 20선 이평선까지 지지하지 못하고 몸통이 20선 이평선을 그대로 뚫은 채로 끝나버리면 반등 한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역배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빠지기에는 역배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한 차례 더 주는 거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역배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평선들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저항대로 바뀌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월봉이 20월 이평선이죠. 20월 이평선을 돌파해서 끝났을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반등은 물론 주긴 주겠지만 이 안에서도 데이 트레이딩을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건 큰 장세는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내도 되겠지만 중요한 큰 장세는 우리가 읽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들도 하시고 국내 선물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하락 파동을 크게 준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번 달에도 좀 어느 정도 내려와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다음 달에 이거를 이번 달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도 거의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 크게 일단 좀 확실하게 큰 장세를 수익을 나는 부분은 3월 달에 반등이라는 겁니다, 저는. 예.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을 계속 하면서도 크게 한번 수익 낼 구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을 드리면서 저도 어저께 매도 진입을 해서 큰 장세를 일단 수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번 그 원포인트를 노렸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다음에 원포인트는 다음 달에 반등을 주고 나서 일단은 크게 월봉으로서도 도치가 나오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금 현재 구간 2700선 정도 되는데 이 구간 2660선 정도 되겠죠? 이 구간 만약에 끝난다면 이번 달에 반등을 좀 주고 2700선 위로 좀 반등을 좀 준 다음에 그 포인트가 일단은 매도 진입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빠지게 된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대략적으로 2600선 정도까지는 빠진다. 그럼 거의 100포인트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들 먹어도 50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큰 자리입니다. 큰 자리.
중요한 건 이게 그대로 그냥 올라가진 않아요. 무조건 다음 달에 밑꼬리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2600선 초반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그 다음 달에 리먼 때처럼 빠져서 만약에 이 이평선 올라오는 25월 이평선을 큰 봉으로 깨면서 끝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반등 주고 역배열 상황에서 이제는 좀 장세가 시작되는. 그래서 과거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고. 나스닥도 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더 크니까 지금 현재 그 10월 이평선 찍고서 좀 더 위로 올라왔지만 중요한 거는 마감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등 주고 내려와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 설명 들었다시피 이건 나스닥으로 뭐 설명을 드리나 뭐 S&P나 드리나 똑같은 거지만 파동이 내려오는 다음에 저점이 생겼죠. 지금 저점이 생겼고 이건 원바닥입니다. 원포인트 바닥인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급하게 반등을 줘서 오늘 끝나든 아니면 이후로 오늘 급하게 줘서 2포인트로 끝나면 내일 정도의 반등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 저점 딱 정확하게 오지 않아도 이 부근대까지 현재 이 부근대까지는 일단은 와야 된다는 거죠. 이 부근대까지는. 그리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야 됩니다. 원바닥으로 그냥 올라가는 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못 빠져도 이 포인트까지라도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매도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반등이. 그럼 내일까지 포함해서 한번 하루 정도가 한번 쭉 빠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노려야 되고 만약에 여기 이제 내려와서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이 저점 밑으로 깨져버리면 그때는 하락 파동의 연장선상이고 그때부터는 좀 큰일 난다. 예, 큰일 난다. 뭐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크게 준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바닥이구나. 이제 바닥이면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한 번 정도 내려왔었을 때 거기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을 때 만약에 반등 고점을 여기를 준다고 치면 만약에 6,700선 정도를 준다고 치면 쌍바닥을 그려준 다음에 다시금 이 6,700선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700선을. 그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지 여부에 따라서 매수냐 또 추가적인 반등이냐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기록했던 저점을 또 어떻게 깨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매도적인 관점으로 또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앞서서 저희가 이슈 시간에 점검을 해드렸던 그 관망이 지금의 전략이 아주 딱 맞는 의견이시네요. 네네네네. 앞으로 또 흐름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가격대에서 지지 또는 반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반등과 지지 가격대에 맞춰서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우위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네, 맞네요. 나스닥 네네. 또 매도 때렸습니다. 올라갈 때 지금 때리고 뭐 3,000불 지금 넘게 수익 나고 있는데 네. 예, 뭐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 나스닥이 1% 넘는 좀 급등을 이어간 이후 다시 1%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2%가 또 포인트로 또 환산이 된다면은 이 정도의 수익도 엄청난 수익이거든요. 좋기 때문에 네, 시원시원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장에서 자, 포지션만 잘 좀 정목을 하셨더라면은 수익 좋게 가져가셨을 것 같고요. 자, 앞서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의 의견을 좀 확인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네네. 지수가 관망이었죠, 제가. 관망이신가요? 네네네. 관망이었고. 지금 현재 구간 앵커님이 다시 지금 한번. 헷갈리신 것 같은데. 네네. 워낙 헷갈리네요. 방향을 얘기한 걸 다 다르게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네. 네, 그거 아니고 저는 이제 관망이었고요. 관망으로 얘기 드렸던 거는 뭐냐면 오늘 관망이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반등은 나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은 당연히 나오고 오늘 아마 반등하고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네.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등하고 갈 가능성이 높은 다만 반등하고 한 번 더 밀려주고 조정하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행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다시 또 시장 또 실적 좋고 경기 환호하고 환호에 이렇게 찰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지금 이제 금리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네. 금리가 1.25, 1.5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뭔가
대급락이 나오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로벌 금융위기나 모든 쇼크나 이런 거 왔을 때를 보면 금리가 다 높은 수준이었을 때, 그러니까 3% 최하 3% 이상일 때, 이 정도 이상일 때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긍정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이렇게 대폭락이 나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폭락이 나온다면 그러면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 인상 안 하면 되거든요. 다시. 그러면 다시 시장이 다시 평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할 때가 금리가 아주 높을 때, 그럴 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가장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버블이 쌓일 대로 이미 많이 쌓여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과열돼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결국 금리라는 카드는 올리면은 진정은 되지만 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자산들이 은행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양날의 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게 만들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에 대한 코스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은행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금리가 높은 상품들을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파생상품 CDO 2008년에 문제됐던 그런 CDO 같은 상품들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저축은행 금리 한번 몇 퍼센트 줬는지 생각해 보세요. 금리 월 12% 줬어요. 저축은행들 연 12%. 그러니까 저축은행들 예전에 저축은행들 막 돈 맡기면은 1년에 막 후수익채 12% 넘게 줬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축은행 다 망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금리 상품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아직 금리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시장 센티멘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그동안 한 번의 조정도 없이 너무 쉽게 갔어. 그러니까 이제 좀 차익 물량 나올 때 됐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왔다가 급락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게 좀 조정이 좀 필요해 주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거는 시장 정책적인 거고 이 부분은 지금은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급락하는 거는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 센티멘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센티멘탈에 대한 문제는 결국 완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나중에 위험할 때는요,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정말 위험할 때는 딱 징조가 다 있어요.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징조들까지는 우리는 좀 다시 또 올라갈 때 또 환율을 또 즐겨야 됩니다. 즐기면서 정부에서 법을 쌓아서 우리 때 나 임기 말에 나라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즐겨야죠, 같이 잘 즐겨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때 좀 위험할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그때 또 다시 또 얘기를 또 많이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비관적으로는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 지수 워낙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나스닥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다시 밀리면서 앞서서 매도에 대한 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 지금 그 6,472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익 거두셔야 돼요. 유튜브에서는 지금 일단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위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때리고 현재 수익은 4,000달러. 일단은 오늘도 수익 거두고 있고요. 지수는 일단은 많이 내려왔습니다. 수익을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뭐 홀딩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청산 가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매매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증시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밀린 상황인데, 자, 크루드오일입니다. 앞서서 증시와 지수와 같은 방향성을 좀 연동돼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서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64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63.90달러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크루드오일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크루드오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현 PD가 저 업이고요. 일단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지금 다운의 의견이 확인됐고요. 2대2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크루도일 지금 증시와 같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김경현 PD가 이전에도 외신 쪽에서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같은 의미인가요? 네, 우선 지금 시황적인 네. 부분도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오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전달해드렸듯이 이 런던 캐피탈 그룹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P 500과 지금 5일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시도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지금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5일 역시 같은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개장 전까지의 흐름은 오일이 2주의 최저치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가장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시장에까지 그 영향이 좀 크게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독립 에너지 트레이딩 기관 중에서 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 비톨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여전히 오일 마켓 컨디션은 견고하다라는 의견 내비쳤다고 하고요. 지금 크루드 랠리가 좀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길 때쯤 이런 글로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일도 어제장에는 좀 함께 휩쓸려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외신에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 그 셰일 생산량 그리고 재고량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의 글로벌 이 감산 노력을 좀 무색하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전달해 드렸듯이 미국의 이 리그 카운트가 6개월 내 최고치로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그 생산량도 하루 1,000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4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줄리어스 베어 쪽에서는 오일 가격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보는 위험 회피 무드를 지금 피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나 증시 하락과 같은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이 오일 자체도 그렇지만 이 원유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홍콩의 C6이라는 이 그룹이 거의 7%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유럽의 로열 더치쉘과 BP도 하락하고 있고 BP의 경우에는 거의 3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엑손모빌 그리고 쉐브론이 5% 이상 하락하면서 또 다우에서 가장 약세를 보인 종목들로 좀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셰일 생산량을 둘러싼 이 우려가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좀 작용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서베이에 의하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이제 서베이에 의해서는 아마 하루 300만 배럴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678만 배럴 증가하면서 거의 11개월 만에 이 원유 재고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도 증가세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이슈입니다. 이전에도 함께 외신 쪽에서 나온 의견은 S&P 500과 크루드 오일에 대한 상관성 짚어드렸고요. 현재 구간에서의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오일 역시나 2주의 최저치까지 하락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오일 가격 역시도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했었던 상황이고 현재 구간 다시 64달러가 깨진 상황에서 63.9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도 동반 급락을 이어가면서 현재 관련된 그룹들의 좀 주가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던 다우지수에 대한 이런 하락 견인을 이들 기업들이 좀 주요적으로 했다라는 의견 함께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원유 재고 발표입니다. 원유 재고 발표에 따라서 또 이후 가격대까지 좀 함께 좀 긴 호흡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의견인데 전략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은 저번 주에 런던 캐피탈 그룹이었잖아요. 네. 그죠? 예, 거기서
일단 그 지수와 5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었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일단 지수 밀리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의 생산량 계속 증가해주고 있고요. 그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도 늘어났고, 그래서 일단 그러한 상황도 일단은 5일에 일단은 가격 하락에 일단 도움을 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5일이, 사실상 뭐 굉장히 많이 일단은, 들어 올린 건 사실입니다. 예, 들어 올렸었고, 뭐 중동의 뭐 이슈들이나 뭐 등등의 이슈 등으로 일단 들어 올렸는데, 중요한 건 조정이 일단은 한번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제 좀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의 조정 준 거는 뭐 사실 더 내려가지 않아도 적당한 조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한 조정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월봉에서도 사실상 이 정도 조정 보여주고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옆으로 일단 봉 하나 찍어주고 한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점은 그 이후에 조정 일단 나와주면 그건 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뒤에 62.35 정도까지는 일단 한 번 정도 중기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 사실상 오늘은 이제 단기적인 일단 구간이잖아요.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지금 일단은 그 상관관계, 지수와의 상관관계로 봤었을 때, 지금 이미 저점은 이 정도는 준 거는 적당합니다. 오늘 저점이 깨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생각을 안 하고, 네네. 이 박스권 안에서 시세가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시세가 일단 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지수가 오늘 저는 지금도 6,466선까지 나스닥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원유에서 오늘 고점도 뚫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가는 구간을 일단 마감을 했을 때 63.74 정도 아니면 80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은 밀리고 나서 끝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위에 지금 이평선이 지금 일단 저항대로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금일 일단은 들어올린 구간 64.29까지 일단 들어 올렸었는데, 그 위에 저항대가 분명히 세게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밀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5일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재고 발표나 이런 것들은 내일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렇게까지 변동성은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위에 막고 있는 저항대가 존재하고, 지금 또 나스닥은 크게 당일날 반등 줬지만 다시 시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반등이 너무 오늘 크게 왔겠네 이후로 또 역방향으로 다시 추세 타고 내려갈 거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5일도 이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가 더 유리하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저점을 깨지 않을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제한적인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63.74, 63.80까지에 대한 부분, 매도적인 관점은 더욱더 유효한 가격대이고 현재 흐름이다라는 현재 구간의 매매 전략 팁까지 또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크루돌 같은 경우 64달러와 63달러 후반대에서 치열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예. 아까 업다운이 둘둘로 갈렸던 것 같은데, 내용은 네. 다 다운인 것 같아요. 나온 내용들은. 근데, 제가 다운이었죠. 예, 제가 다운이었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런던캐피털 그룹 얘기를 드리자면은, 런던캐피털 그룹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잘 상황이 좋은데 앞으로 좀 상황이 좀 틀어질 거다. 지금 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네, 틀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상황이 이렇게 지수하고 높다라기보다는 달러하고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이제 달러가 그냥 지수만 놓고 볼게요. 이게 지수고요.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부터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2017년 1월부터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러가 밀리고 S&P는 쭉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사실상 상황이 맞으니까
크루드 오일이 고가권,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은 오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영향력이 더 많다고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오일 거래하시는 분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오일 150달러에서 거래해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 오일 150달러, 200달러에서도 거래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달러 영향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의 이제 100달러 넘어시면 달러가 영향력이 거의 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영향력이 지금 강해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달러의 반대작용으로 지금 현재 밀리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요. 지수 같은 게 오히려 달러하고 지금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반대로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 부분 언더캐피털그룹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진폭까지는 상관관계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등락폭에서 아마 상관관계가 많이 틀어졌을 거예요. 아마 상관계수 구할 때 아마 등락폭을 같이 계산하면 상황이 많이 틀어져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하고 무조건 상황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예, 사실 다 달러 관계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리그 카운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그 카운트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밀립니다. 예, 그리고 사우디에서 지금 4개월 만에 증산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증산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혹자는 뭐 이런 얘기예요. 증산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그 우려감 때문에 그 우려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아니, 증산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증산 자꾸 안 나왔다고 한 사람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증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미 1000만 배럴 넘어갔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증산 다시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가 추가적으로 증산된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어제 좀 밀린 거예요. 밀린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영향력을 좀 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구간은 분명히 지금 한 이틀 동안 살짝 밀려줬는데 여기서 네. 기술적으로 조금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이 지금 딱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네네.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이번 주 후반에 아마 제가 또 다시 나올 텐데 그때까지 흐름은 어느 정도 좀 하방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네.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일단 중요한 라인은 63.50을 좀 깨야 됩니다. 깨야 되는 게 일단 먼저기 때문에 깨지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좀 62달러 후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흐름은. 네, 알겠습니다. 일단 63.50이 깨진 이후 62달러까지도 하방을 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주 후반에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신다면은 그때 맞는 또 리뷰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2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 빠르게 마지막 이슈죠. 골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난 1340달러 돌파 이후 다시 좀 눌리면서 현재 구간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2.5달러 선에서 0.74% 약보합권이고요. 자, 일단 오늘 달러 인덱스 반등을 하면서 0.36%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89.875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관지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골드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통일이 됐습니다. 자, 골드 현재권 1330달러 초반대까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희 PD 골드 의견 빠르게 들어볼게요. 네, 우선 증시가 지금 오늘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증시가 하락하면서 골드가 좀 급등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장에서도 지금 소폭 상승을 하긴 했는데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보통 일어나기 쉬운 안전자산 급등세 보이지 않았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이는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하는 국면에서도 곧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골드가 그만큼 좀 힘을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금융이나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비 해지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뭐 이렇게 외신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줄리어스 베어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기 상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증시
불마켓의 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시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골드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드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의견 내고 있고요. 또한 달러가 올해 6월까지 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줄리어스 베어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드에는 당연히 하방 압력이 그만큼 좀 생겨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골드가 한때 좀 1225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브로커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 증시가 다시금 반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제까지 혹독한 조정을 겪었고 이 조정이 지금 좀 끝난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골드가 아주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까지 표명했다는 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하락,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하락, 그리고 반대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고 있는 골드에 대한 연관성이 최근 시장에서 좀 미미하다라는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골드 하면은 또 박노준 마스터님이시고 또 혜선이의 아버님이시잖아요. 네. 네네. 오늘은 일단 네. 혜선이 서버를 연결을 못 했는데, 네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 듣고 있다가 네. 일치하는 게 일단은 저랑 생각이 같은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1325선. 네. 일단 1325선까지가 일단은 저도 조정. 구간이 일단은 올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저항대 위로 지금 일단 한번 반등 줬다가 1350선까지 반등 줬다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봐도 이건 지금 더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325선까지가 딱 적당하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건강한 조정. 이게 골드가 지금 빠진다고 해서 뭐 이게 이제 하락세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조정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전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1360선 돌파한 다음에는 당연히 밀려야 되는 거고, 이건 건강한 쌍봉, 건강한 패턴.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조정 구간 이제 오면 다시금 이제 들어 올렸을 때, 일봉상으로 1360선, 일봉상으로 1360선보다는 조금 더 위겠네요. 일봉에서는 들어 올렸을 때 1364선을 종가로 그날 마감이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시세가 다시 고점을 뚫고, 고점이 1370.5거든요. 시세가 다시 상승 파동 그리면서 골드는 갑니다. 그래서 골드는 지금 상승 패턴이 전혀 깨진 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 조정 구간에 들어간 거고, 그럼 다음 상승 추세가 나오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골드가 1300선을 깨지면 그때부터는 좀 상승 패턴이 깨지는 겁니다. 1300 추세적으로 완전히 그렇죠.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반등에 좀 우리가 다시 하방으로 틀어서 반등에 도리어 매도 진입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일단은 패턴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지금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빠져야 된다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골드 같은 경우 조정을 한번 보여준다면, 이제는 지수랑 골드는 달러도 달러지만 이제는 서로 완벽하게 본인 자신으로 돌아와서 리스크 자산 대 안전 자산으로 분명히 이렇게 뚜렷하게 갈 겁니다. 이제는. 그럼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 골드는 당연히 다시 한번 들어 올리겠죠. 한 번 정도는 또 1360선을 문을 두드릴 겁니다. 거기를 깨느냐 못 깨느냐는 이제 그날 종가로서 좀 약간 갈리게 될 거고, 한 번 정도는 지수가 다시 반등해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1360선까지 들어 올리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에 있어서는 현재 구간에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보다는 다양한 좀 의미와 성격이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의 하락폭 1325선까지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하방 쪽으로 계속 열려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1300달러까지 이탈될 시 이것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매도 쪽으로 좀 전환이 된 시그널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전략을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달러 이탈 시에는 조금의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챙겨드릴게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 의견도 추가적으로 따온 의견 지속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정말 이걸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자, 지금 달러하고 골드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있는데 달러는 그러니까 금리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이자가 생겨요. 이자가 생깁니다. 그럼 골드는 금을 가지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나서 이제 대여금고나 그런 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금을 좀 맡아주세요. 이자를 주세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들으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보관료를 내라 그러지. 네. 그래서 금가루를 더 달라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달러하고 골드는 완벽하게 서로 대체 자산이에요. 얘네가 같이 가는 때는 딱 한 때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달러가 기축통화의 가치, 그 기능을 해줄 때. 어때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달러당 우리나라 그 원화가 1,600원 찍을 때거든요. 이럴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금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반대적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거는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 비트코인 이슈가 많았던 건 뭐냐면 이 달러와 금의 몇백 년간의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싸움에서 껴든 거예요. 암호화폐가. 예, 우리도 같이 한번 싸워보자 하고 껴들었다가 지금 이제 한 대 맞고 저기 물러나 있는데 지금 원래 달러와 골드는 지금 몇백 년간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게 이제 진정한 가치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골드가 지금까지 모든 가치 수단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고 달러와 지금 붙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같은 경우가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낼수록 결국 골드가 이길 가능성은 좀 있어요. 있기는. 그거의 대체 수단 암호화폐가 등장해서 암호화폐가 이슈를 받으면 이제 골드가 완벽하게 이길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철학적인 얘기고요. 그런 의미로 좀 시장을 좀 보자고요. 보면은 지금 제가 골드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를 켜놨는데 달러의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의 반등. 네. 달러의 반등은 왜 달러의 반등이 일어났을까요? 금리를 4번 올릴 걸 4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하고 그 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냐? 이거 2년만 해버리면요. 0.5%, 50bp 이상 차이가 나요. 그 3년 가면 1.25, 0.75거든요. 0.75 차이면 거의 1% 차이인데, 이 정도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1년 오느냐, 1년 늦게 오느냐 차이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올린다는 이제 스탠스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약간 달러가 반등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등은 못하겠지만 지금 달러가 그래서 반등이 나오죠. 달러 반등 나올 때 S&P를 봅시다. 밀리는 거예요. 지금 달러 올라오니까 지금 오늘장만 봐도요. 달러가 올라오니까 지금 S&P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 결국 이제 채권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되면 어차피 미국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금리 올리겠죠. 그럼 미국 시장에 퍼져있던 달러들이 은행으로 좀 가겠죠. 그러면 시장에 퍼져있는 달러가 줄어들면 뭐든지 줄어들면 가치가 희소해지잖아요. 희소해지면 가격은 오르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골드를 이제 볼게요. 그런 식으로 골드를 보자면 골드의 가치는 지금 달러가 오를 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게 달러가 결국은 추세적으로 완전히 반등을 세게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약달러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이미 보여준 카드인데 앞으로 계속 채권을 계속 찍어낼 건데 그 물량으로 봤을 때는 달러는 오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반등을 줄 수는 있어도 쉽게 끝까지 엄청나게 많이 반등을 줘서 막 예전 달러 인덱스 100포인트를 찍어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쉽진 않다. 그래서 골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살짝 오르는 구간 정도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구간에서 다운을 얘기 드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를 분석을 해주시는 그 기준이 지금 오늘은 달러를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달러가 반등을 좀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골드에 대한 조정을 지금 단기적으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2주 전부터 계속
그 골드 하락이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네. 예, 하락폭이 많이 안 나와서 참 무안했습니다. 또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 1331달러까지 눌리면서 다시 1332달러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속보적인 내용으로 문우신 재무장관이 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김경인 PD, 네, 어떤 발언 이어오고 있죠? 우선 지금 증시에 대해서 지금 문우신 장관이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증시가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재무부가 현재 증시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최근 좀 시장의 공포를 좀 잠재우려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연준의 제임스 블라드도 발언을 했는데요. 고용이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꼭 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연준의 금리 정책 입장은 중립에 가깝다라는 발언도 하면서 시장의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공포를 역시나 같은 입장에서 좀 잠재우려 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 일단 현재 증시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 30% 이상의 상승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발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상승률의 상승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다시 한번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점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까지도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워낙 좀 증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종목과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시청자님께서 오늘 정말 질문 많이 주셨는데 빠르게 좀 질문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이십니다. 골드 매도 진입 자리 한번 봐주세요. 사랑하는 박노주 마스터님이라고 골드에 대해서 자리 좀 짚어주시라라고 이렇게 또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매도 진입 자리요. 네. 사실상 초반에 매도 진입 자리 드렸고 이후로는 좀 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1333선 정도에서 지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는 매도 진입 자리는 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오늘 이 1330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1425선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대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자리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자리를 노리는 게 나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면 1334선 정도 이상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오늘 안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안 내려가고 반등 주고 끝나면은 내일장에 반등 줬다가 내일장에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34, 35 정도에 끝나고 내일 반등 줬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가면서 1333 가면 그건 뚫겠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지지가 됐고 오늘까지 지지가 되면 다시금 그 자리 갔을 때는 3번의 법칙 이상을 가게 되면은 그때는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334선 위로 올라갔었을 때 그때 매도 진입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1432달러 부근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435달러 내일장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데 이후에 1330선까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 첨언을 좀 드리자면 이분 박노주 마스터님을 사랑하시면은 좀 시청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박노주 마스터님이 장 초반에 방송 초반에 골드 매도 얘기 드렸거든요. 60틱 정도 빠졌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전달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시간 안에 모두 담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톡스타 안에서도 박노주 마스터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톡스타만 검색을 하셔서 박노주 마스터님 스타입니다. 거기에서는 스타시죠. 박노주 스타를 딱 검색을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또 입장 가능하셔서 또 무료로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톡스타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빠르게 좀 만나보시죠. 유튜브로 역시나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유로FX를 1.23800에 한 계약 좀 매도 중인 상황인데,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서서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나요, 혹시? 네, 일단은 질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 아까 유로 같은 경우 반등 시에 매도 진입은 괜찮다. 그래서 아까 매도 방향을 들었는데 지금 좀 내려갔거든요. 사실상 금일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일 만약에 이제 뭐 물량이 2개 이상이라면 지금 현 시점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청산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물량을 저점까지 갔었을 때 무조건 깨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물량을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한 계약이라 그러면 지금 그냥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2개 이상이라면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를 좀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좀 기대 수익을 크게 들고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뒤로 올라오면 본전 걸고 일단은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까지 저희가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았었던 장이었는데 또 이런 날에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일단은 네. 뭐 제가 그 대회 기간 때도 해성훈의 기간 때도 그 최고 수익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나스닥 7계약 매도도. 네. 근데 오늘도 지금 반등에 또 그 매도를 엄청나게 진입을 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한 3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계속적으로 반등 시 매도라고 했는데 지금 그 구간에 6,460선 뭐 이렇게 나스닥 엄청 또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지수는 매도가 맛이다. 예. 예, 매도가 항상 네. 정말 짜릿하고 예,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날 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전의 기억이 또 새록새록 오늘 나는 또 오늘 네. 방송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기억합니다. 나스닥과 지수에 대해서 큰 수익을 또 안겨셨던 부분인데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김경민 PD. 네. 네, 오늘 정말 좀 재미있는 장이었고요. 지금 문희신 장관의 발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더 지금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뭐 같은 기조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인 성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좀 뭐 본인의 공을 시적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이 기업 투자가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왔고 또 이런 기업 실적에 임팩트를 미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라면서 지금 미국 경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네요. 네, 일단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발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좀 일찍 좀 잘 이 방송을 시청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파생의 맛은 매도거든요. 숏이죠. 예, 숏에서 옵션 80배 수익 났다고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옵션 시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분들이 좀 빨리 보셨으면 우리 박노주 마스터님의 그런 매도,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갔으면 참 좋겠고요. 마지막 문희신 재무장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기업 공장은 돌아와도 인력 고용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 무인 자동화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공장 많이 지어봐야 별 소용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수 해설위원님과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요. 시장이 시장인 만큼 저희가 또 정확하고 유효한 전략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